이렇게 두 사람의 동시 등판, 전면 복귀한 두 정치인은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적 명운도 걸려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당권을 잡는 경로를 고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는 물론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지방선거전을 이끄는 역할까지 맡았습니다. 초고속 복귀 배경에는 쉽지 않은 수도권 판세를 뒤집는 역할을 해달라는 지도부의 끊임없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자원을 최대치로 동원해야 합니다. 이재명 상임 고문을 차출해야 합니다. 이 고문은 보궐선거에 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도 책임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인수위 활동을 사실상 마치는 시점에 국회의원에 도전할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단일화 이후 2달 만에 정치 활동에 다시 시동을 건 겁니다. 분당갑에서 가장 먼저 사옥을 지은 것이 안랩입니다. 제가 안랩의 경영자로 있을 때 이쪽에 판교에 여러 가지 발전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이재명 고문의 경우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인천 계양을을 택했지만 지역적 연고가 없다는 점에서 명분은 약한 게 사실입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방탄 출마로 규정하고 저격 공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원내 입성해서 본인에 대해서 진행되려고 하는 여러 수사에 대해 가지고 방탄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안철수 위원장과 관련해서도 이 고문의 대항마로 인천 계양을에 나서야 한다는 이른바 험지 출마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험지에 가서 우리 외연을 넓히는 활동을 해서 당선되어 오시면 당으로서도 힘이 되고 본인에게도 정말 그 정책 입지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재명 고문이나 안철수 위원장 모두 국회 입성 뒤 당권을 잡는 경로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쉬운 길을 택했다는 비판은 넘어야겠지만 어찌됐든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지방선거까지 승리로 이끈다면 당대표로 가는 길이 한결 수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이게 그리 간단치 않다는 겁니다. 본인 선거에서 패배하면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게 분명하고 설사 본인만 살아 돌아오고 지방선거에서 당의 승리를 이끌지 못한다면 다시 위기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두 거물 정치인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6월 선거 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